안녕하십니까. 수학의 오메가 저자 이동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산자로서의 분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의한 분수의 정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의한 분수 강의를 보고 이해를 하신 후에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의한 분수 정의에 따르면 2분의 3이라는 수는 2번 더하면 3이 되는 수입니다. 여기서 2번 더해서 3이 되는 수를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2분의 3이라는 표현의 수는 2번 더하면 3이 되는 겁니다. 연산자로서의 분수는 제곱근 연산자와 마찬가지로 조건과 결과의 관계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2번 더해지는 조건을 만족하면 3이 되는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분수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2분의 3이라는 수는 2번 더해지는 조건을 만족하면 3이 되는 수입니다. 제가 정의한 분수와 그다지 다를 것은 없습니다. 3번 더하면 1이 되는 수를 분수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3분의 1입니다. 3번 더하면 1이 되는 과정을 덧셈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곱셈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곱셈 연산자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고 곱셈을 사용하여 표현한다면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1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곱셈을 이용해서 3분의 1 곱하기 3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수 연산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수를 간략하게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크기를 가진 수는 소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 다른 수와의 크기 비교가 쉽습니다. 그러나 소수에 따라서는 소수점 이하가 상당히 긴 경우도 있습니다. 긴 표현 때문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를 나타내면서 더 간단한 표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소수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소수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0.125는 8분의 1입니다. 8분의 1처럼 분수 연산자를 사용하면 8번 더하면 1이 되는 이 수의 가장 큰 특징을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크기를 소수로 표현했을 때 소수점 이하가 유한계인 소수를 유한소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소수점 이하에서 수의 나열이 무한히 계속될 때 이런 수를 무한소수라고 부릅니다. 무한소수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순환되는 순환소수도 있고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도 있습니다. 순환되지 않는 무한소수는 제곱근 연산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수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순환소수는 분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0.142857, 142857..으로 계속되는 순환소수가 있습니다. 이 수는 다른 소수 형태의 수와 크기 비교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 소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에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수를 7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 수의 가장 큰 특징인 7번을 더하면 1이 된다는 사실을 분수 표현만을 보고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분수로 표현하는 것이 그 수의 특징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분수 연산자에 분수가 쓰이는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이런 수를 번분수라고 합니다. 먼저 분자에 분수가 오는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3분의 2분의 1이라는 수는 3분의 2분의 1이라는 수가 3번 더해지는 조건을 만족하면 2분의 1이라는 수가 됩니다. 여기서 2분의 1은 2번 더하면 1이 되는 수입니다. 따라서 3분의 2분의 1을 3번 더하면 2분의 1이 되고 거기에 3번을 더 더하면 1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6번 더하면 1이 되는 수 6분의 1이 3분의 2분의 1과 같다는 겁니다. 이번엔 3분의 4분의 1을 보시겠습니다. 3분의 4분의 1은 3분의 4분의 1이 3개 있으면 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4분의 1은 4분의 1이 4개 있으면 1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4분의 1이 12개 있으면 1이 됩니다. 따라서 3분의 4분의 1은 12분의 1과 같습니다. 분모가 같더라도 전체 분수의 크기는 분자의 수가 작아질수록 더 작은 수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같은 크기의 분모를 가진 여러 분수를 비교할 때 분자의 수가 작을수록 더 작은 크기의 수가 됩니다. 이번엔 분모가 2분의 1이고 분자가 1인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2분의 1 분의 1은 2분의 1번 더하면 1이 되는 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분의 1은 어떤 수와 같을까요? 이 수는 이 수의 절반만 더해도 1이 되는 수랍니다. 그러니까 1은 이 수의 절반인 겁니다. 그러면 이 수는 어떤 수일까요? 어떤 수를 절반으로 하면 1이 될까요? 2죠. 이번에는 3분의 1분의 1을 보시겠습니다. 3분의 1번을 더하면 1이 되는 수랍니다. 그러니까 1은 이 수의 3분의 1인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분의 1은 3과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3을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1분의 3도 있지만 3분의 1 분의 1도 같은 표현입니다. 방금 배운 관계를 이용해도 분수에 관계된 모든 연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자가 같은 분수 형태의 수들이 있을 때 분모가 큰 수가 더 작은 수가 됩니다. 분수에 관한 용어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분모 분자의 자리에 분수 표현으로 된 수가 하나 이상 있을 때 이런 수를 수학용어로 번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배웠던 형태의 분수들이 번분수입니다. 분자 분모가 모두 자연수이고 더 이상 공통인 자연수인 인수가 없을 때의 분수 표현을 기하분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하분수는 분자 분모에 있는 자연수의 공통인수가 1만 있을 때의 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하분수가 아닌 수를 기하분수로 만드는 과정을 약분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분자와 분모를 같은 인수로 나누는 과정만을 약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자 분모가 모두 분수인 번분수인 경우도 같은 수를 곱해서 분자 분모의 공통인수가 1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도 약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자 분모의 공통인수가 1인 분수 표현으로 만드는 과정이 약분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약분의 과정은 분수의 곱셈을 먼저 이해한 후에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16분의 10이 있다고 합시다. 이 분수의 분자 분모를 공통인수 2를 이용하여 곱셈의 형태로 만듭니다. 그런 후에 8분의 5와 2분의 2의 두 분수의 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분의 2는 1로서 곱셈의 항동원이라고 생각하고 생략해도 되고 8분의 5가 한 개 있다고 생각해서 8분의 5만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두 인수를 바로 제거해도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8분의 5의 분자 분모에 있는 수는 1 이외의 인수가 더 이상 없습니다. 기하분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분수 표현으로 된 2개 이상의 수가 있을 때 분모가 모두 같은 형태를 갖도록 만드는 과정을 통분이라고 합니다. 둘 이상의 분수식을 통분하면 분자끼리 더할 수 있어서 더 간단한 수식의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시겠습니다.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한다고 하겠습니다. 분모의 두 수의 가장 작은 공통 배수인 최소 공배수는 6입니다. 2분의 1의 분모를 최소 공배수 6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약분의 과정과는 반대로 분자 분모에 각각 3을 곱해줍니다. 6분의 3이 됩니다. 3분의 1에도 분자 분모의 공통인수 2를 똑같이 곱해주면 6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 6분의 3은 단위분수 6분의 1이 3개를 더한 것이고 6분의 2는 단위분수 6분의 1을 2번 더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단위분수의 개수는 3 더하기 2개입니다.
그래서 6분의 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자가 분모보다 크거나 같으면 가분수입니다. 분자가 분모보다 작으면 진분수라고 합니다. 특히 진분수 중에서도 분자가 1인 분수 형태를 단위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형태로 나타낸 수를 대분수라고 합니다. 자연수를 분수에 붙여서 사용한 분수 형태입니다. 2분의 3은 가분수입니다. 그리고 이 수는 2분의 2 더하기 2분의 1과 같고 이것은 다시 1 플러스 2분의 1과 같고 이것을 1 그리고 2분의 1이라고 적고 1과 2분의 1이라고 읽습니다. 1과 2분의 2 또는 1과 2분의 3처럼 가분수를 포함하고 있으면 대분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분수의 형식이지만 대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분수에서 대분수로 만드는 과정을 거꾸로 하면 대분수를 다시 가분수의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분수는 혼분수라고도 하는데 혼분수라는 용어는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수 연산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분수 연산자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분수 연산자 2강의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